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뭐 어김없이 네이처셀 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장기 평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수렵을 하는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2년선 제외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1년선이랑 6개월선을 수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평을 모으는 거죠. 이평을 모았다가 주가를 위로 발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처설이 옛날에도 주가가 이 당시에도 급등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이때 급등이 들어올 때 보시면 어땠습니까? 주가가 딱 보시는 것처럼 이평이 모아졌다가 급등이 들어왔죠. 이때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때랑 비슷한 양상의 흐름들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재료가 그때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직 기간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졌다가 발산. 근데 지금도 보시면 매직 기간이 이어졌다가 아마 발산. 이 흐름이 지금 여기하고 굉장히 동일해 보여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그 패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개인들은 계속 팔아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다 모아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야, 그래서 제가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이슈는 없어요. 나오는 이슈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리테일 투자자들이 모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딱 뽑아 왔는데, 오늘 뭐 제가 이 세 가지 포인트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전에 앞서서 AI 콘텐츠 정밀 분석 리서치 자료 저한테 미리 받아보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셨죠? 유입 전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왜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진짜 급등 팩트로 말씀드리면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본론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실적 기반의 바이오 기업 아니죠. 네이처셀은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이벤트 이슈로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조인트 스텝 한 건의 규제 허가, 이 이벤트의 밸류가 걸린 드리븐 바이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025년 8월 작년에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를 유의성 부족이라는 사유로 반려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총 국내 식약처에서 3번 정도, 3번 정도 반려를 받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상 시장의 질문이 이걸로 넘어가죠. 데이터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냐? 자, 그래서 이제 분기점은 아마 올해 3월 31일 주총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보고서랑 재무제표 승인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적자 축소가 나와줄지, 그리고 국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미국에서 규제 트랙에 대한 부분들이 문서로 찍히는지, 이걸 일단은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리테일 투자자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주총에서. 그래서 지금 수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그냥 딱 보시면 낌새가 진짜 이상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밀렸다가 2년선 지지받아주고 또다시 매직 기간을 거쳐가고요. 2년선 이탈 안 하고요. 다시 반등이 기술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6개월선과 1년선의 이평을 수렵해주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또 매집하고 이런 흐름입니다. 계속. 이게 일봉으로 볼 때 이 정도인데 주봉으로 보시면요. 더 뚜렷해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 라인이 전부 다 매집 라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보세요. 중간중간 거래대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뜹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10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따로 지표인데요. 거래대금을 육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이 빨간색이 1000억 이상 들어온 거래대금을 나타내는 거고, 분홍색이 500억 이상 들어오는 구간들을 막대로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지금 이 구간들 있죠. 이게 일주일 사이로 몇 번 들어온 거예요? 4천억이 들어왔어요. 4천억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요. 총 사주가 4천억이 매집이 된 겁니다. 4천억 매집에 중간중간 500억 매집짜리 있죠. 이것만 해도 2천억이에요. 그럼 벌써 6천억입니다. 여기만. 이렇게만 봐도요. 이것만 해도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분들 이상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퀀트 정밀 분석 리서치 자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 목표가 적혀 있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조인트 스템 반려 이후에 과연 남은 카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의 헤드라인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네이처셀은요, 여러분들 일반 바이오로 보면요, 사실상 지금의 주가가 이 조인트 스템 한 단어에만 반응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이 네이처셀을 줄기세포 치료제의 규제 이벤트에 베팅하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큰 그림 자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큰 그림으로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잖아요. 노인, 실버. 우리가 실버 스포츠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고령화 시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저출산 국가죠. OECD에서 거의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나라 살기가 매우 빡빡하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할라 하고 출산도 잘 안 할라 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인, 고령화 시대가 계속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노인 환자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릎이에요, 무릎. 골관절염. 무릎이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이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술이나 주사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할 수 있을 만한 재생의료 수요가 지금 커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도 이 규제에 대한 문턱이 그 밸류를 좌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처셀에 있는 거고,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허가 없이도 밸류를 지탱할 수 있냐? 이미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반려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가속 트랙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허가 받을 수 있어? 이런 핵심적인 질문이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저는 반대로 봐요. 그 이유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국내에서만 딱 놓고 보면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2012년에 어떻게 됐어요? 허가로 상용화 레퍼런스를 쌓았어요. 이게 카티스템이. 자, 그런 다음에 안트로젠의 큐피스템도요, 2012년에 허가 이력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베리셀이 MACI라는 이 제품명을 가지고요, 2016년에 미국 상용화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국내와 미국의 허가 레퍼런스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요 측면은 확실하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공급 측면으로 바라볼 때도, 아, 수술과 주사로는 치료가 한계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이 부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쪽에. 여기에 이제 밑에 네이처셀이 껴있는 거죠. 조인트 스템. 이게 2026년 혹은 27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밸류가 왜 좌우를 하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스마트머니 유입 점수 지금 몇 점이에요? 무려 97.5%가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래 보시면 AI 판독 결과 상세 나오죠. 이거랑 또 여기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 AI 매집 단가 분석이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면서요, 여기 최종 투자 시나리오 있죠. 이게 결산이 되면서 나오는 스마트머니 유입 점수가 97.5%라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요, 우리는 80% 정도의 스마트 유입 점수가 들어오면요, 관심으로 두라라고 AI가 컨트롤 말을 해요. 자, 근데 보통 85%에서 90%에 들어오면요, 조만간 급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려 97.5%. 97.5%면요,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언제 급등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예요. 이거는 흔하지가 않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네이처셀이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자료랑 AI 컨트롤 돌렸을 때 자료 기반으로 유입 점수가 97.5%. 그래서 제가 목표가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제가 기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퀀트 정밀분석 리서치 자료 못 받으신 분들 010-2794-1584로요. 도움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네이처스의 PDF 자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보게 되면은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최신 이슈로 딱 놓고 보면요. 이 문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품목 허가에 대한 반려가 있었어요. 언제? 작년 8월 5일에. 작년 8월에 식약처가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품목 허가를 임상적 유의성 부족 사유로 반려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8월 6일에 네이처셀이 공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네이처셀이 임상 대상이 24명에서 무려 260명 확대가 된 점을 등을 근거로 해서요. 행정소송에 나서는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말하는 건 그거죠. 야, 임상 대상 24명으로 조인트 스템을 임상을 하고 그걸 품목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유의성이 입증이 되냐? 라는 거예요. 식약처 입장에서는. 근데 네이처의 입장에서는 24명이 아니라 260명이다. 이겁니다. 이 확대 근거로 행정소송을 착수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데이터 신뢰도가 최대 쟁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품목 허가에 대한 반려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조성을 하는 거죠.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면 주가는요. 재료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재료 뭐 있습니까? 자, 쳐볼게요. 그냥 최신. 나온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전체로 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최신 이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계속 버팁니다. 이 중간에서. 버티고 수급은 어때요? 수급. 아래 보시면. 아, 이상하게 자꾸 뭔가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사모까지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이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낌새가?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가 지금 97.5% 나오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네이처스의 AI 컨텐츠 정밀 분석 메인 자료거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 있죠. 97.5% 나온다고. 이게 괜히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응 자료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 AI 매집 단가 분석부터요. 모멘텀과 그에 따른 근거 분석,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 주가 모멘텀 기반으로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제시를 했을 때 97.5%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94%대 급등이 나왔어요. 주가가 바닥에서.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가요. SK하이닉스가요. 96%대요. 급등이 들어왔어요. 바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요. 94%대였어요. 근데 네이처셀이 97%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일 뿐이지 조만간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단기 정고점에 따른 목표가 혹시라도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종 매수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상의 손절가 이 자료 안에 가격이 전부 다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I 판독 결과 상세 이것도 꼭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매집 단가 분석부터요. 최종 투자 시나리오도 정말 여러분들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794-1584번으로요. 딱 두 글자 도움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네이처셀도 네이처셀이지만 다른 종목들도 혹시라도 알려드릴 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 있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 흔하지 않잖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코스피 5천, 뭐 코스닥 1100 이렇게 넘는 거 처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수익 봐야죠. 또 이런 시장이 언제 올 줄 알고요. 그러면은 미리 내가 수익 못 보고 있고 바닥에서 못 잡았으면 이런 애들이라도 바닥에서 명확하게 잡고 수익을 크게 한번 먹어보자. 이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의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놓고 보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 상용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밸류의 중심에 있죠. 자, 동시에 줄기세포 배양 배치, 그리고 배양액, 그리고 원료 화장품, 음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EM이죠. 이쪽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이라는 큰 밸류를 중심으로 해서요. 배양액 원료 화장품이랑 그리고 음료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성 캐시플로우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이긴 하지만 또 여기 이제 플러스로 뭐가 있습니까? 바스코 스템이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당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이걸 현금 창출하는 게 부가 사업입니다. 여기 또 플러스로 뭐가 있어요? 올해 3월에 로드맵 발표했던 거 4월부터 신사업 진행하잖아요. 이 신사업 부분들 장비 보관 사업, 장기 보관 사업 이것까지 있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 프리미엄에 대한 부착 여부가 전체 밸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허가가 나면은 시장에 열리는 출입증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결국 출입증이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이처셀은 상용화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겠죠. 자, 만약에 반대로 찍히지가 않으면요. 어떤 매출 개선도 테마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갈래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자, 2026년 3월 31일에 뭐가 있습니까? 주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면서 2025년 208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36억 원처럼 혹시라도 적자 구조가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이거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때 주총 이후에 자료 나오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만약에 국내에서 행정소송이 재심사 국면으로 연결이 되면요.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허가 옵션이 다시 어떻게 되죠? 가격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법적 공방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이벤트 프리미엄이 먼저 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시나리오, 상방과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간은 열려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른 한 축으로 놓고 보면은 뭐가 있냐? 국내 말고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 미국이 있죠. 자, 미국은 MACI처럼요. FDA 승인 레퍼런스가 일단은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국내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스템도 임상허가 트랙의 공식 진척이 문서로 얼마나 구체화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프리미엄의 지속성이 좌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종목의 특화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국내에서 혹시라도 임상적 유의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는 이 낙인, 이게 만약에 미국 내에서도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담은 말로 지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혹시라도 재심사 판결 흐름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규제 트랙에 대한 진척이 쌓이면서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상방과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열려 있지만 최근 리테일 투자자들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상방 베팅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AI 퀀트 정밀 분석 리서치 PDF 자료. 이거 여러분들 97.5%저 진짜 이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네이처셀이 지금 이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계별로 매수 전략 투자 시나리오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아래 나와 있듯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리서치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요, 2794-1584로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AI 퀀트 정밀분석 리서치 PDF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히든주까지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타임라인이랑 결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주요 일정을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품목허가 반려가 있었죠.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들의 착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올해 3월 31일에 주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실적 공시를 확인해야겠죠.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재심사 국면에 대한 전환 여부,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올해는 미국 임상 허가 트랙에 대한 공식 진척이 확인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딱 이거예요. 이벤트 옵션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실적주가 아닙니다. 최근 3개월 내에 뚜렷한 증권사 목표가 컨센서스가 없는 구간이기도 해요. 결국 뭐냐? 실적 잣대보다 이벤트 옵션 가치가 더 크게 흔드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단순해요. 뭡니까? 3월 말 공시 구간에서 적자 축소 숫자 확인되는지, 그리고 조인트 스템 국내와 미국 규제 트랙에서 공식 진척이 동시에 찍히는지, 이거 딱 두 개만 찍히면요 출발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좋아요. 변동성 커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자, 다만 여러 종목들 그냥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독 세터가 잡혀 있는 내에서 아직 모멘텀 살아있고 재료 살아있고 실적 성장 살아있는데 부각 못 받은 이런 보석주 분명히 있어요. 이런 애들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주에서 뉴로메카가 그랬죠. 다른 로봇주 갈 때 얘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혼자 엄청 급등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진짜 이런 시장 흔하지 않기 때문에 꼭 좀 수익 좀 보시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결실 좀 맺으시라고 제가 한 말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어서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